제첩 서식지 확대를 위해 하동 섬진강 일대에서 진행된 준설 공사. 이 공사로 인해 오히려 모래섬이 사라지고 갈대 부유물이 발생해 제첩 수확이 줄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기계 사고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함양 지역에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들이 2025년 입시부터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을 상주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최근 우주항공 분야를 관광과 접목시킨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우주항공청을 찾아 윤영빈 청장 등과 청사 개청에 따른 협력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요즘 하동에 간다면 놓칠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첩인데요. 섬진강은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제첩 자유에 들어갔습니다. 어민들은 수확으로 한창 바쁠 시기이지만 일부 지역은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강진성 기자가 전합니다. 맑은 하늘 아래로 널따란 강줄기가 뻗어 있습니다. 섬을 이루고 있는 모래톱 옆으로 사람이 보입니다. 제첩잡이가 한창인 옛 하동 비행장 앞 섬진강 모습입니다. 봄 제첩잡이는 3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심이 얕은 지역은 거랭이라고 불리는 도구로 강바닥을 긁어 제첩을 잡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은 배로 잡는 구역입니다. 6월 말 산란기 전까지 제첩 어민에겐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곳에서 상류 쪽으로 3km 거슬러 가봤습니다. 읍내리 9개의 한 선착장입니다. 배로 제첩을 잡을 수 있는 최상류 지역입니다. 형망 어선으로 8년째 제첩을 잡는 박용근 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침 5시부터 강바닥을 훑었지만 제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섬진강 강바닥에서 끌어올린 퇴적물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간간히 제첩이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갈대 뿌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배를 띄웠습니다. 제첩을 찾아 구석구석 자신의 구역을 돌기 시작합니다. 거랭이에 카메라를 설치해 강바닥을 살폈습니다. 모래 위로 시커먼 부유물이 쉴 틈 없이 나타납니다. 가끔씩 푸른색 이파리도 보입니다. 선착장에 도착해 그물을 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갈대 부유물만 한가득입니다. 이래가지고 제첩 잡이가 되겠습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평소보다 반도 안 돌았습니다. 이마저도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부유물이 많이 줄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입니다. 바로 아래 구역인 윤익수 씨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지금 이거 치면 한 말 정도 나와, 한 말. 정상적이랑 얼마나 됩니까? 정상적으로는 한 5개 정도 나와야지. 선착장 주변에도 발견되는 갈대 부유물. 어민들은 상류에서 진행된 모래 준설 작업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일단 작년 가을부터 제첩 작업이 안 됐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청소만 하다 끝이 났고 다시 올 봄에 시작을 하니까는 또 같은 현상이 돼가지고 청소만 계속해서 하고 준설 작업은 2020년 홍수 피해 이후 수해 예방과 제첩 서식지 조성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최근 두곡 3지구까지 준설 작업을 마쳤는데 어민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제첩 서식지가 파괴된 셈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하동 섬진강에는 수해 예방과 제첩 서식지 확대를 위해 모래 준설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어민들은 준설 과정에서 뽑혀진 갈대가 강바닥을 뒤덮으면서 제첩이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동 읍내교차로에서 내려다본 섬진강입니다. 예전 모습이 담긴 위성지도와 비교하면 갈대가 무성하던 거대한 모래섬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물이 빠지면 건네갖고 양쪽으로 잣집도 잡고 그 안에 어떤 데는 보면 물이 빠지고 나면 노루도 그 섬이 커놓은 게 안에 숲에 살았고 그랬어요. 있었고. 근데 모래를 저 상대히 팠는데 이 가에다가 야적을 해놨다가 전부 싣고 그랬는데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수해 예방과 제첩 서식지 확대를 위해 모래를 준설하면서
이 모래섬이 사라진 겁니다. 바로 아래에서 제첩을 잡는 일부 어민들은 기존 목적과 달리 오히려 올해 제첩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모래 준설 이후 갈대 부유물이 계속 나와 제첩잡이를 방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발주처인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모래 준설 작업으로 인한 부유물 피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유물이라는 거가 무조건 준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하면서 어탁 방지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저희가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또 걷어낼 부분은 걷어내서 진행을 해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꼭 이게 원인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민원이 계속되자 하동군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유물 등 쓰레기 양이 늘어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서 어민들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신비지구 쪽, 그다음에 읍내지구 쪽에 이렇게 저희가 행망으로 이렇게 긁어봤을 때 쓰레기가 많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의견과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일부 어민들은 준설 작업 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갈대 탓에 어획량 등의 피해를 입은 만큼 군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 하동군은 준설된 모래는 입찰을 통해 매각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모래 판매금은 하청 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어민 피해 지원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섬진강에 대한 보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환경, 그다음에 친수 시설에 대한 목적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하동군은 하천 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투입해 청소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민들은 제첩 수확이 끝나는 시점에 정화에 들어간다며 뒤늦은 행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 사회공원 클러스터가 28일 롯데시네마 진주혁신점에서 힐링 영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상영한 계약 만료는 가정 위탁을 소재로 한 단편 영화로 지난 2018년 기획을 시작했지만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다가 6년 만에 관객을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 경남 사회공원 클러스터 대표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당시 사회공원 활동의 하나로 음원 제작 비용 일부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남 사회공원 클러스터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진주시 교육지원청 등 10개 민관 공공기관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주형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 활성화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진주시는 배달의 진주 활성화를 위한 국비 6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8일 출시된 배달의 진주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현재 가맹점 수는 1,200여 개, 회원 수는 4만 1,000여 명입니다. 바다를 품은 섬들이 빚어내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사천. 이 밖에도 와룡산과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엔 우주항공 분야를 관광과 접목시킨 시티투어 코스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가 직접 코스를 돌아봤습니다. 우주비행사의 꿈을 가진 또아와 빅토섬에 불시착한 로키가 보입니다. 한편엔 앙증맞은 상갱이 포포와 사천 케이블카를 상징하는 도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천의 마스코트들이 버스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올해부턴 사천의 관광 명소를 누비고 있는 사천사랑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차량엔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승해 사천의 다양한 역사와 방문지에 얽힌 설화, 깊이 있는 해석까지 제공합니다. 관람 코스는 문화관광과 역사 탐방, 달빛 관광 코스를 비롯해 항공 체험 관광까지 주제에 따른 4개의 테마형 코스로 운영됩니다. 특히 사천의 우주항공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항공 체험 코스는 우주항공 수도 사천의 특징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천의 항공산업 현장과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국내 최초의 항공 MRO 전문 업체, 한국항공서비스 캠스입니다.
평소엔 보기 힘든 항공기 정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관광객들은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캠스는 시티투어 체험 코스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항공산업 관심을 끌어내 우주항공청의 안정적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천사랑 시티투어가 이제 사천 시민분들의 이제 항공산업 관련된 어떤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냄으로써 우주항공청 조기 안정적인 안착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를 거쳐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항공우주과학관. 멀게만 느껴지는 항공우주 분야가 VR과 비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색적인 볼거리를 통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부터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부모들은 관광과 교육 체험까지 가능한 코스에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우리 애기 미래 꿈이 파일럿 관련하고 싶었는데 뭐 우리가 꿈이 그렇다고 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는데 사천에 오니까 이게 막 밀집되어 있고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꼭 파일럿이 아니더라도 공항 관련돼 있는 이런 업종이 많구나 좀 새삼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지역의 산업 특색을 녹여낸 사천 시티투어.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개청 이틀째인 우주항공청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안수 도지사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만나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주 직원들을 환영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입주기업 지분과 유후 부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폐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즘 같은 농번기에 농기계는 필수품이나 다름없죠. 다만 농기계는 운전자가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아 전복, 전도 사고가 발생에 따른 치명률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기계 사고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함양 지역에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농로 옆 수로에 경운기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이달 초 진주시 지수면에서 발생한 경운기 전도 사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함양과 인근 합천에서도 트랙터 전도, 전복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548건. 이 가운데 11%, 65건이 5월에 일어났습니다. 전복, 전도 사고는 전체 농기계 사고 중 134건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부 경남에선 함양군이 농기계 전복 사고 알림 시스템 첫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손바닥만한 기기 속엔 농기계의 위치와 방향을 감지하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전도, 전복 사고 발생 시 이 정보가 CCTV 통합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고 사고 여부가 확인되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인명피해 대처뿐만이 아니라 관련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고 난 뒤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함양 지역에선 굴삭기 전도 사고가 달마다 한 건씩 발생했는데 함양군이 해당 데이터를 참고해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한 이후에는 굴삭기 전도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체 위치 정보 그리고 자이로 센서를 통한 각도 정보 등을 보내주게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그 안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방지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양군은 임대 농기계 80여 대에 설치를 마친 뒤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국민들이 소유 중인 농기계에도 장치를 점차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일부 농가에 한 100여 대 정도 지금 부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착을 하고 나면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관제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서부 경남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농기계 전복 사고 알림 시스템. 이용자 안전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효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상국립대 칠암 캠퍼스 공동실험 실습관의 대강의실이 33홀로 명명됐습니다. 경상국립대는 28일 삼삼기업 박명식 회장이 지역사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념하는 33홀 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식 회장은 3억 3천만 원을 기부해 삼삼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장학금 전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진주 캠퍼스 운동장에 개방형 체육공원이 28일 개장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개방형 체육공원은 지난 2022년 1월 진주시와 한국폴리텍대학 진주 캠퍼스 간에 맺어진 상생발전 업무 협약의 하나로 재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부지 면적 4,425제곱미터에 다목적 구장과 농구장, 족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함께 맨발 걷기를 위한 쉼터와 야외 화장실, 간이 세족시설도 갖춰졌습니다. 비수도권 의대들이 2025년 입시부터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의 경우 모집 정원의 70%가 넘는 인원을 지역에서 선발할 예정인데요.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를 우선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한편에선 지역 의사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권고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1,900명대로 확대할 계획인 비수도권 의대. 경상국립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49명 많은 103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모집 정원의 74%에 달하는 수치로 부울경 대학교 중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에 머무르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정작 학교를 끝마치고 지역 외 병원으로 취업하더라도 붙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90%에 가까운 인원이 지역에서 의사로 계속 근무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도 올해 입시에서 이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교육부가 법 개정 후로 시기 조정을 권고해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지역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국립대 병원의 적자는 330여억 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 이 때문에 수도권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시각을 바꿀 새로운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대도시로 가는 문화, 거기가 1등 국민인 것처럼 되는 실제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연봉을 좀 더 준다고 해가지고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의 60% 정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의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조성될 사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사천시 지식산업센터는 우주항공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항공상단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300억 원입니다. 사천시는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28일 지역 농식품을 미국 뉴욕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수출길에 오른 품목은 매실차 12톤으로 총 4,600만 원 상당입니다. 군은 추후 시장 개척단 운영, 현지 수출 상담회 등 해외 마케팅 사업을 통해 함양 지역 농식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남동발전과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28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남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형 스마트 공장 구축과 창업 벤처기업 발굴, 협력 구매 상담회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함영군이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수도권 귀농귀촌 희망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귀농귀촌 정책 소개, 성공 사례 토크쇼, 1:1 귀농귀촌 상담 등이 열렸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준비부터 실행, 정착, 성장까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함영군만의 귀농귀촌 정책들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동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벼농가에서는 잡초 방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내기 전과 후에 두 차례로 나눠서 방제를 실시해 주셔야 하는데요. 모내기 5일 전에 적용약제를 1차로 처리하고 이양 후에 2차로 살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편 잡초는 제초제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3에서 5cm 깊이로 최소한 5일 이상 유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쾌청한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와 사천 11도, 남해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늘 표정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세종 1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화창한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시각은 낮 12시 55분, 간조시각은 저녁 6시 5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하늘빛 맑게 드러나겠고요.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